안녕하세요. TBS 기적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아나운서 정현주입니다. 자, 이번 수능 이후에 치러진 서울 주요 대학의 수시 모집 논술고사 결시율이 지난해보다 5에서 15% 정도 떨어졌다고 합니다. 올해 특히 수시 지원이 6회로 제한되면서 허수 지원이 줄어들어서 논술고사에 응시하러 온 수험생들이 상당히 많아졌다는 얘기일 텐데요. 자, 이번 주말에도 지금 논술 시험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모두에게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요. 자, 이번에는 또 정시 지원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될 그런 시기죠.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정시 특집으로 상담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대학 입시의 최종 관문 정시 합격 전략을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진학의 핵심을 명쾌하게 알려주시는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셨는데요. 먼저 여러분께 결정적 코치를 전해주실 분이시죠. 하나고등학교 진학 담당 교사이신 전경원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전경원입니다. 네, 또 진학의 맥을 명쾌하게 짚어주시는 두 분 전문가 또 모셨습니다. 중대부고 교사이자 서울진학지도협의회 자문위원이십니다. 이금수 선생님 모셨고요.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오늘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는데요. 배재고등학교 진로진학 교사이시자 서울시 교육청 진학지도지원단 프로그램 개발 팀장이십니다. 이정형 선생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TBS 기적의TV 상담받고 대학가자는 케이블 TV, 지상파 DMB, 또 CJ 헬로비전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시청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전교이신 많은 수험생 여러분들 저희 프로그램과 함께 정시 전략 구체적으로 한번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TBS 기적의TV 상담받고 대학가자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수능 이후에 여러분께서 제출하신 가채점 점수를 바탕으로 해서 정시 집중 상담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릴 것이요. 수능 성적표를 받아들게 되면 여러 가지 또 변수가 생기기 마련이죠. 자, 선생님들께서 오늘 짜주시는 상담 내용 절대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입시 전략을 짜실 때 참고사항으로 활용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상담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전화 연결됐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컴퓨터 보안 전문가가 꾸민 특성화고 졸업생입니다. 네, 아유, 졸업생이면 이번이 혹시 두 번째 도전인가요? 네. 네,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할까요? 가채점 결과가 생각보다 안 나왔는데, 수도권 4년제 대학교를 쓰고 싶은데 어디를 써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상담과 분석은 이금수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고요. 우리 학생의 성적을 함께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내신 성적을 보겠습니다. 국어가 6.2등급, 수학이 2.3등급, 영어 3.5등급, 전공이 5.5등급에서 평균 4.4등급의 점수를 가지고 있고요. 2013 수능 가채점은 언어가 55 원점수가요. 100분이 17에 7등급입니다. 수리나가 62에 100분이 70에 4등급, 외국어가 68에 100분이 77에 4등급으로 언어 영역이 좀 약간 약한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고요. 직업탐구는 컴퓨터 일반이 41점, 인간발달 36에서 합계, 원점수 합계는 262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정시희망대학. 네, 희망대학은 가군의 가톨릭대 미디어 기술 콘텐츠학과, 나군의 서울과학기술대, 그다음에 다군은 가천대 전자 IT 미디어 공학과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이 생각보다 수능 성적이 낮게 나왔다 걱정을 해줬는데 선생님 어떻게 좀 분석을 하셨을까요? 네, 뭐 전반적으로 뭐 낮게 나왔다고 얘기를 하더라도 영역별로 봤을 때 언어 영역이 좀 약했던 네. 거고요. 수리와 뭐 외국어 또 탐구 영역은 뭐 그런 대로 잘 봤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학생은 수리하고 외국어하고 탐투하면 207점의 점수를 가지고 있고요. 수의 탐원을 보는 대학도 있거든요. 네. 거기 보면 171점인데 이거는 이제 가천대학을 기준으로 하시면 되겠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조금 전에 학생이 얘기했지만 특성화고 특별 전형을 네. 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반 전형은 뭐 절대 안 하겠지만 일반 전형보다 훨씬 유리한 그런 고지를 점령할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얘기고요. 또 희망대학 중에서 가천대학교의 합격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걸로 제가 좀 분석을 했습니다. 네. 우리 학생이 지금 보면은 언어 영역 성적이 좀 안 좋아서 네. 조금 안 좋긴 한데요.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특성화고 특별 전형으로 우리 학생이 좀 지원을 하면 굉장히 유리하다고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요. 네. 이금 선생님께서 보시기에 우리 학생의 영역별 합격 전략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저 원점수를 가지고 학생들이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냥 원수에 탐투해서 다 합해놓은 그런 배치표가 많거든요. 네. 그렇게 놓고 나서 나는 망했다, 갈 데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꼼꼼히 따지면 갈 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학생 같은 경우 언어가 약하기 때문에 수의 탐을 반영하는 대학을 지원할 수 있고요. 또 언어가 들어가더라도 언어의 반영 비율이 좀 낮은 그런 대학을 지원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지금 그 원점수의 배치표를 가지고 자기의 인생을 결정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네, 그럼 저 가천대학교를 한번 보도록 하죠. 가천대학교의 경우를 한번 보면은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연계 전체 모집도 아니고요. 언어가 좀 보질 않죠. 그러니까 가천대학은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수리가 아까 4등급이었는데 40% 정도, 가나가 오픈돼 있죠. 외국어가 40%고 탐구가 20%인데 택일입니다. 한 과목만 보기 때문에 괜찮다는 얘기고, 조금 조심해야 될 것은 수리 가형의 이제 5%, 과학 탐구 2% 가산점이 있기 때문에 약간은 좀 신경을 써서 봐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지금 가천대가 가장 합격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을 하시고 지금 좀 살펴봐 주셨는데, 그 외 대학들 가톨릭대, 서울과학기술대 가채점 점수로 봤을 때 정시희망대학하고 우리 학생이 좀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가 차이가 있을까요? 그래서 먼저 저희가 이제 말씀드릴 것은 일반 전형이었을 때의 차이점하고 이제 특성하고의 차이점. 왜냐하면 이제 그 우리 김정호 학생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학생도 보고 있기 때문에 일반 전형의 그 희망대학의 점수, 배치점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네, 그 희망대학교 예상 원점수 보면 학생 점수가 262점인데 가톨릭대 미디어 기술 콘텐츠 학과는 341점입니다. 그렇게 되면 한 79점 정도가 모자라는 걸로 나오죠. 그다음 서울과학기술대 안경광학과는 한 73점 정도가 모자라고요. MST 전공도 한 그 87점 정도가 모자랍니다. 그렇게 되고 가천대학교 전자공학과도 한 82점 정도가 모자라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이제 이게 나중에 특별 전형으로 넘어가게 되면 괴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괴력을 발휘해서 합격선이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70 내지 80점이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우리만의 그 리그 특별 전형을 하는 학생들끼리만 하기 때문에 상당히 또 합격 가능성이 높은 그런 대학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선생님께서 이제 말씀해주신 내용을 좀 정리해 보면 다군에서 가천대학교를 지원했을 때 이제 합격 가능성이 좀 높은 것으로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정시에서 우리 학생이 지원할 만한 대학들 어디가 있는지 좀 추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이제 가군, 나군, 다군 좀 나눠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군부터 함께 보시죠. 네, 가군을 보시면 이제 한세대학교 특성화고교 출신자 전형 정보통신공학과를 선생님이 그 추천을 하는데요. 작년에 합격자 내신이 4.7등급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정호 학생은 4.4등급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수능 평균이 100분이 67.3% 정도가 되는데 우리 그 김정호 학생은 현재 그 받은 100분위 점수가 70% 정도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제 합격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죠. 또 이제 이 학교의 학생부 학년별 반영 비율은 30대 40으로 돼 있고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 자체도 수리 40, 외국어 40, 직탐 20이죠. 그러니까 상당히 좋은 구조를 가지고 있고 작년에 9대 1이었었는데 충분히 합격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또 한 대학을 보시죠. 가톨릭대 미디어 기술 콘텐츠학과. 여기도 이제 보면은 그 제가 아까 가천대학교가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거의 그 배치표가 거의 비슷하게 그 배치가 되는 그런 쪽이기 때문에 가톨릭대 미디어 기술 콘텐츠 학과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나군을 한번 보실까요? 나군은 한국산업기술대 특성화 고교 출신자 전형입니다. 전자공학부 주간 야간으로 나누어서 제가 봤는데요. 작년에 그 전자공학부는 합격자 평균이 199.2, 400점 만점입니다. 약 4.6등급 정도를 가지고 왔는데 우리 김정호 학생 4.6등급은 충분하게 비슷하게 정도는 갈 수 있겠다는 얘기고 내신도 4.5등급인데 현재 그 저희한테 보여지는 건 4.4등급 정도 되거든요.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고 야간은 합격자가 166.5입니다. 수능에서 등급으로 보진 않지만 약 5.8등급 정도의 학생이 합격한 그런 사례가 있고 내신도 5.8등급이니까 전자공학부 야간은 충분히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추천을 드린 겁니다. 또 한 대학을 보시죠. 강남대학교를 보시겠습니다. 특성화고교 졸업자 전형 컴퓨터 미디어 정보공학부입니다. 하고 또 건축공학과를 제가 추천을 하는데 이걸 이제 학생부 교과가 20%고요. 수능이 80%입니다. 역시 그 반영 교과는 수영과 석차 등급이고요. 수리 영역별 반영 비율은
수외 탐도 보고 있죠. 언어가 40, 제외되네요. 40, 20 예. 그렇죠. 그래서 2012 경쟁률은 컴퓨터 미디어 정보학부가 7.5대 1이고 건축공학과가 5대 1이니까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전자-IT 미디어공학과 여기는 제가 홈페이지에 갔더니 일반 전형하고 막 섞어서 이렇게 그 자료를 내놨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랄까요, 확실한 데이터를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아까처럼 가천대학교하고 비슷한 그런 정도로 배치가 되기 때문에 여기도 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다군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다군입니다. 네, 다군은 가천대학교 많이 강조를 했죠. 특성화고교 출신자 전형입니다. 전자공학과 주간 야간이 있고요. 수능 100%, 100분입니다. 영역별 반영 비율은 40, 40이죠. 거의 비슷하죠. 제가 추천하는 대학이. 2012 경쟁률이 10대 1이고 주간이 야간이 9.5대 1이었고요. 등록자 100분위를 제가 살펴봤더니 주간이 65.4. 그럼 이제 우리 김정호 학생은 70%가 넘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 야간도 64 정도가 되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고요. 또 경기대학교 특성화고교 졸업자 전형 전자공학과입니다. 이것도 이제 수능 100%인데 다른 전형 요소는 안 본다는 거죠. 학생부는 안 본다는 거고요. 영역별 반영 비율이 언어 20, 수리 30, 외국어 30, 집탐 한 과목 20인데 언어가 살짝 끼어 있어서 좀 불리하긴 하지만 그래도 반영 비율이 그리 높지 않기 때문에 여기도 한번 해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수능 성적을 많이 내지 못했다.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면서 오늘 상담을 해주신 것 같은데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좀 희망이 보일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면 여쭤보세요. 저 가톨릭 대학교를 가고 싶은데요. 네. 재수생이면 입사시에서 불리한 점이 있어요? 가톨릭 대학교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재수생이라고 그 내용은 불리한 좀 점이 모르고요.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 이제 홈페이지에 가시면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 제가 여기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들이 전부 다 보면 입시 자료실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홈페이지를 방문하시거나 네. 좀 더 궁금하면 입학 상담을 신청을 해서 직접 상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저희가 이제 모든 대학을 다 기억하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 지금 가톨릭 대학교 미디어 기술 콘텐츠학과를 생각하고 있는 건가요? 네. 네, 한번 직접 입학처에 전화해 보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선생님 말씀대로 언어 영역을 제외하고 보니까 또 여러 가지 반영 비율을 따져봤을 때 또 유리한 점들도 많은 것 같으니까 기운 내셔서 이번에는 꼭 합격합시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 전경원 선생님과 함께 정리합니다. 네, 우리 학생의 정시 합격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언어 영역보다는 수리, 외국어, 탐구 영역을 적용하는 대학과 특성화고 특별 전형이 유리합니다. 정시 추천 대학은 가군에서는 한세대학교 특성화 고교 출신자 전형 정보통신공학과, 그리고 가톨릭대학교 미디어학과, 나군에서는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강남대학교 특성화 고교 졸업자 전형 등을 추천해드리고요. 그다음에 다군에서는 가천대학교와 경기대학교 특성화 고교 졸업자 전형을 추천해드립니다. 뉴스, 생활 정보가 가득한 TBS TV. TBS TV는 케이블 TV와 IPTV, 지상파 DMB TV, TBS 교통정보 앱 외에도 서울지하철 객실내 TV나 PDP TV, 또 인터넷을 통해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기분 좋은 방송 TBS TV를 지금 바로 경험하세요. 네,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까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정시 상담 집중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프로그램은 지상파 DMB, 또 CJ 헬로비전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케이블 텔레비전을 통해서도 함께하실 수가 있고요. 적극적으로 저희 프로그램 활용하셔서 정시 전략 짜는 데 도움을 얻으셨으면 합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상담 진행을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합니다. 저는 이번에 수능을 본 고3 수험생입니다. 네, 수능 끝났지만 고민이 상당히 많죠? 네. 네, 어떤 점이 가장 힘들어요? 제가 이번에 수학이랑 사탐을 못 봤는데 가천대를 갈 수 있을지 궁금해요. 네, 알겠습니다. 가천대를 희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이번 상담과 분석은 이정형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거든요. 우리 학생의 자료를 먼저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우리 학생의 3학년 1학기까지의 내신 평균 등급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은 국어, 영어, 사회, 전교과 평균이 이수 단위를 적용했을 경우에는 4.3등급이 나옵니다. 그리고 국어, 영어, 수학, 사회, 전교과 평균은 4.4등급입니다. 단순하게 숫자만 조합하여 평균을 내면 한 4.5등급 정도 되는데요.
대부분의 대학들은 이 등급과 교과목의 단위수를 반영하여 계산하므로 우리 학생이 크게 나쁘지 않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수능 가채점 점수를 보면 수리 영역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성적이 크게 나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영역별로 살펴보면은 특히 탐구 영역 성적이 사회문화 1등급과 정치 2등급으로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언어 영역과 외국어 영역은 약 3등급 정도의 성적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수리 영역 성적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수도권의 중하위권 대학 중에서 수리 영역을 반영하지 않는 대학을 중심으로 지원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정시희망대학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정시희망대학은 우리 학생이 지금 가군과 다군에서 각각 가천대 사회복지학과를 희망하고 있고요. 나군에서는 동덕여자대학교 경영학과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의 그 가채점 결과를 좀 살펴봤는데 선생님께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 우리 학생이 뭐 원점수만 가지고 너무 낙담을 하고 있을 것 같지는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좀 수능 전략을 짜야 되고 영역별로 어떻게 조합을 해볼까요? 예, 실제 그 대학 수학능력 시험에서는 그 대학에서 반영하는 100분위 점수로 이렇게 활용해가지고 자세하게 이렇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중하위권 대학들은 대부분 그 수능 성적의 100분위를 반영하거든요. 그래서 표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그 학생에게 가장 유리한 그 수능 영역 조합 자체가 외탐 한 과목입니다. 그래서 A사 같은 경우는 약 261점이고요. 그 B사는 약 264점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시 그 각 영역별로 그 반영 비율을 적용하게 되면 네. 자, 언어가 40%, 그다음 외국어가 40%, 그리고 탐구가 한 과목이 20%일 때 A사는 253점, 그리고 B사는 256점이 나옵니다. 점수가 좀 더 떨어지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이 그 영역별로 비율을 적용하면 탐구 반영 비율이 적은 대학일수록 우리 학생에게 좀 약간 불리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학생은 각 영역별 반영 비율을 동등한 33.3포인트 퍼센트로 반영하는 대학을 찾아가지고 지원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아마 최선일 것입니다. 예. 네, 지금 우리 이정영 선생님께서 굉장히 우리 학생에게 유리한 영역의 조합을 지금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제 학생은 동덕여대와 우리 가천대학교를 지금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 대학들을 준비하면서 어떤 전형상의 어떤 특징이랄지 대비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 좀 선생님께서 좀 조언을 해주시죠. 예. 그럼 우리 먼저 가천대학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천대학교는 전년도하고 달리 올해부터는 그 가군과 다군으로 분할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전년도 합격 점수와 올해 입시 상황을 고려한다면 현재 그 우리 학생하고 점수가 약간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28일 날 다음 주에 발표되는 최종 성적표에 그 표기되는 100분위 점수를 그 변동에 따라서 한번 지원을 신중하게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가천대학교 같은 경우는 그 수능 성적 변환표를 학교 홈페이지에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꼭 그 학교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는 그 수능 성적 변환표를 보시고 자신의 점수를 입력해 보면 네. 전년도 합격자 점수와 그것을 갖다가 비교할 수 있는 좋은 잣대이니까 꼭 좀 그 합격자 수능 변환 성적표를 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계속해서 동덕여대도 함께 좀 분석을 해볼까요? 예, 동덕여대는 그 전년도 합격자 지원 결과를 분석해 보면은 나군에서 합격자 그 평균보다도 우리 학생의 그 점수가 조금 부족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군과 다군에서 지금 소신 지원으로 가천대학교를 굉장히 그 지원하기를 원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나군에서는 좀 더 안정적인 대학을 선택해서 확실하게 합격할 수 있는 대학을 선택한다면 가군과 다군에서 소신 지원으로 가천대학교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정현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이 수능 성적표가 나왔을 때 반드시 체크해야 될 것들을 좀 아울러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학생 잘 이해하고 있죠? 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우리 학생에게 정시에서 좀 어떤 대학을 추천하실 수 있을까요? 예, 저 군별로 말씀을 드리면 네. 가군에서는 가천대 사회복지학과가 약간 상향입니다. 아까 그 화면에서 보셨겠지만 그리고 적정이나 또는 소신 지원으로 삼육대 사회복지전공 그리고 하향으로 한신대 사회복지학과를 추천할 수 있고요. 나군에서는 아까 본인이 희망하는 동덕여대 경영학과 역시 약간 상향입니다. 그리고 소신 지원으로는 강남대 사회복지학부, 하향으로는 용인대 경영학부를 들 수가 있고요. 다군에서는 본인이 또 역시 희망하고 있는 가천대 사회복지학과가
상향이고요. 그리고 소진 지원으로는 을지대 유아교육학과와 하향 지원으로 한신대 사회복지학과가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선생님께서 가나 다군별로 어떻게 지원 전략을 짜야 할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저는 굉장히 인상적인 게 그 100분위 점수를 자신의 성적을 입력을 하면 가천대학교사의 변환 점수를 보여주는군요. 예, 그게 그 가천대학교 홈페이지에 네.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험생들에게 그 자료를 네. 직접 다운받아가지고 본인의 점수를 입력하게 되면 그 점수가 다 변환돼서 나옵니다. 예.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활용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유용한 정보 우리 수험생들에게 주신 것 같아요. 자, 우리 학생 잘 듣고 있죠? 네. 네,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면 여쭤보세요. 궁금한 점 이미 다 대답해 주셨는데. 이미 다 대답되셨습니까? 예. 네. 앞으로 어떤 일을 하고 싶어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하긴요, 지금 수능 끝나고 나서 너무 머리가 아플 텐데 선생님 말씀이 큰 도움이 됐으리라 믿고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우리 한번 수능 성적 나오고 나면 구체적으로 한번 자신의 점수를 잘 체크해 보시죠.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요. 고맙습니다. 자, 우리 학생 가천대를 꼭 가고 싶어 하는데 좋은 결과 있었으면 하는 바람 가져보고요. 우리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 전경원 선생님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정시 합격 전략입니다. 우리 학생에게 가장 유리한 조합은 언어와 외국어, 탐구 한 과목을 균등하게 반영하고 수능 100%로 선발하는 대학이 최고의 선택이 됩니다. 또한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가천대학교를 지망할 경우에 최종 성적표에 표기되는 100분위 점수 변동을 꼭 파악하시길 바랍니다. 정시 추천 대학으로는 가군에서 상향에 해당합니다. 가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를 추천합니다. 나군에서는 적정입니다.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부를 추천해 드리고요. 다군에서는 하향 지원에 해당할 겁니다. 한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를 추천해 드립니다.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은 곳. 치아가 손상되면 찾아가는 치과. 하지만 이분을 만나면 치과도 더 이상 무섭지 않습니다. 치과의 나이팅게일, 치위생사를 지금 만나봅니다. 부천의 한 병원. 병원 문을 열기 전 진료의 성격에 맞게 기구들을 선별하고 정리하는 손놀림이 매우 능숙해 보이는 오늘의 주인공. 안녕하세요. 치위생사 이유미입니다. 치위생사는 다른 말로 치과위생사라고도 하는데요. 치과의사의 진료를 보조하고 스케일링이나 다른 구강위생에 관한 업무를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치위생사의 일과는 회의로 시작되는데요. 치료 받으시던 거 임플란트. 일단 전체적인 진단 수료를 할 거고 회의를 통해 진료할 환자의 정보를 의사에게 알려주고 주의사항을 점검합니다. 수고 많았어요. 치아를 치료하기 전에 위생사가 반드시 해야 할 일. 환자의 심리를 고려해 상담하는 것인데요. 지금 아파? 솔직하게 말해.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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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를 안정시키는 것도 치위생사의 목. 근데 아기가 맞고 있어. 그러면 아기를 떼야 될까 안 떼야 될까? 떼야 되지. 진료가 필요한 이유를 친절하게 설명하고 믿음을 줘야 한다는데요.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오늘 치아를 뽑을 거라는 걸 하나하나 알려줘야 되고 특히 치과 같은 경우에는 소리나 물이 나오는데 굉장히 민감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소리 나오는 거, 바람 나오는 걸 미리 한번 적응을 시켜준 다음에 원장님이 오시면 진료가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려요. 그래서 공포심을 조금은 줄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편이에요. 본격적인 치료에 들어가기 전에 환자의 치아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진단하기 위해서 엑스레이 기계를 이용해 환자의 치아를 촬영하는데요. 엑스레이도 직접 찍으시나요? 네, 저희는 치아 사이에 우식증이라던가 그리고 잇몸의 염증 그리고 이분과 같이 사랑니 매복되어 있는 경우에는 신경과 얼마나 근접한지를 알기 위해서는 이런 파노라마 촬영이 필수적인데요. 특히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이런 사진 촬영을 찍는데 큰 사진을 찍게 되는데 예전에는 법적으로 원장님만의 고유 영역이었어요. 이제 올 초부터는 치위생사도 이런 파노라마 사진 촬영을 할 수 있게 되었고요. 상담부터 엑스레이까지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는데요.
하지만 치위생사의 주요 업무는 환자의 치아를 치료하는 일. 구강보건의료에 대해 대학에서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다양한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진료에서부터 복잡한 수술까지 참여하여 치료를 돕는다고 합니다. 일반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치과의 진료가 굉장히 다양하고 광범위합니다. 옆에서 보조해주는 역할이 어찌 보면 보조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을 만큼 되게 중요한 역할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치과 의사의 역할만큼 치위생사의 역할은 거의 동등하다 할 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플란트 등의 시술에 필요한 치아본을 뜨거나 환자가 사용하게 될 임시 치아를 제작하는 일도 치위생사의 업무 중 하나인데요. 아주 작은 차이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환자들을 위해서 섬세하고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합니다. 네, 저희 기술자 맞아요. 의료계 종사하는 의료기술자예요. 스케일링이라던가 이렇게 임시치아 제작 등 저희가 하는 일이 작년부터 되게 다양하고 넓어졌어요. 그로 인해서 치위생사의 위상도 많이 높아졌고요. 치과를 찾은 환자의 구강 건강을 위해 치석을 제거하는 일에도 보람을 느낀다는 치위생사. 어른이든 아이든 치과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신 분들이 많은데요. 이러한 분들을 친절하게 상담하고 꼼꼼하게 진료하면서 구강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보람된 직업입니다. 섬세하고 센스 있는 친구들이라면 치위생사에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환자의 치아를 치료, 관리하는 구강보건 전문가이자 국가의료기사, 치위생사에 대한 진로직업 탐구생활이었습니다. 치위생사 탐구생활 보고서. 보건의료에 관한 전문과정을 공부하고 국가고시를 통과하여 면허증을 보유하면 치위생사로 일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진로직업 탐구생활 치위생사에 대한 소개 잘 봤습니다. 앞서도 살짝 말씀해 주셨지만 굉장히 활동 영역이 넓어진 것 같은데 우리 전경 선생님께서 네. 치위생사가 되기 위한 방법을 좀 자세하게 알려주실까요? 네, 지금 이렇게 화면을 봐서도 알 수 있지만 굉장히 치위생사라는 직업이 새롭게 떠오르는 이제 각광받는 직업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치위생사가 되기 위해서는 국내에 있는 3년제 보건전문대학이나 혹은 4년제 보건전문대학교를 졸업해야 치위생사가 되고요. 최근에는 아주 이게 각광받는 직업이다 보니까 연세대학교에서도 4년제 대학 과정으로 개설이 되었고요. 또 이화여자대학교에서는 대학원 과정에서 신설될 정도로 굉장히 사회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직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대학들에 입학을 했다고 해서 다 졸업하면 치위생사가 되는 건 아니고요. 국가고시에 시험에 응시를 해서 합격을 하면 보건의료기술 자격증을 받게 되는데 최근 들어서는 또 이제 일부에서 이 자격증이 없는 분들이 간혹 업무에 종사한다고들 하시는데 앞으로는 아마 이제 자격증을 꼭 취득해야만 이런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 분야에 뜻이 있는 학생들은 이렇게 적극 한번 뜻을 가지고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공교육을 살리고 사교육의 부담을 덜어드리는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지난주부터 여러분께 정시 집중 상담 시간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정시 컨설팅 상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저희 홈페이지 게시판 통해서 여러분들의 정보를 올려주시면 되는데요. 학교생활기록부와 수능 가채점 결과를 올려주시면 저희에게 상담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최고의 선생님들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1대1로 맞춤 상담을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정시 집중 상담 시간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수능 가채점 점수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28일에 받게 될 수능 성적표가 나오게 되면은 조금은 변수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 참고를 하시고요. 정시 전략을 짜실 때 도움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상담 진행을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연결됐습니다.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는 이번에 수능 본 학생이에요. 네, 잘 봤습니까? 그냥 그럭저럭. 네. 자, 어떤 점이 가장 요즘에 고민이에요? 제가 제 성적으로 정시로 어느 정도 갈 수 있는지 그게 제일 고민이에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 상담과 분석은 이금수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의 성적을 보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죠. 네, 내신을 먼저 보겠습니다. 국어 4.8등급, 수학 5.6등급, 영어 5등급, 사회 5.8등급에서 내신은 5.3등급 정도의 내신을 가지고 있고요. 2013 수능 가채점은 언어 86에 100분위 68에 4등급,
그다음에 수리 나가 원점수 55에 예상 100분위가 64에서 4등급. 그래서 수리가 약간 약한 경향이 있죠. 외국어가 84에 100분위가 89에 2등급 정도 되고요. 사회탐구는 사회문화가 36점에 81 100분이고요. 3등급. 그다음에 세계지리가 31점 맞았고 예상 100분이 75에 4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원점수는 이제 원수의 탐투에서 292점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예상 표준 점수는 463, 그다음에 예상 100분위는 299고 예상 등급은 3.4등급입니다. 그리고 이제 언어의 탐투를 봤을 때는 한 그 표준 점수가 356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100분위가 235점 정도가 되겠습니다. 희망대학 네. 보시죠. 희망대학은 대학은 없습니다. 그냥 정시희망학과가 상당히 높은 언론영상학과하고 영어 관련 학과, 경영학과를 희망하고 있는 그런 학생입니다. 네. 자, 고민이 많아 보입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학교를 선정하지는 않았고 지금 희망학과 정도만 말씀을 해주신 상황인데요. 선생님, 우리 학생의 수능 가채점 결과 어떻게 분석을 하셨을까요? 예, 저희가 쭉 한번 살펴봤는데 표준 점수로 봤을 때는요 상위 한 26.5% 정도가 됩니다. 네. 그다음에 100분위로 봤을 때는 상위 25.7% 정도가 돼서 그 100분위가 조금 높기 때문에 100분위 점수를 활용하는 대학이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 100분위, 우리가 서울권 진학 가능을 제가 한번 살펴봤는데 100분위는 한 320점 정도, 상위 20% 정도가 되니까 약간 힘든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것이고, 또 여자대학교 진학 가능성을 이제 제가 한번 살펴봤는데 100분위가 한 330점 정도 되니까 상위 한 17%가 돼서 약간은 부족한 그런 점수를 가지고 있는 학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학생의 성적이 좀 애매한 부분이 좀 네.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우리 학생이 지금 보면 아직 학교를 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네. 영어나 혹은 언론이나 경영 이런 쪽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 학생이 서울권에 있는 여대에 진학을 희망한다면 어느 정도 차이가 날까요, 선생님? 네, 제가 이제 분석한 거에 의하면 이제 두 대학만 소개를 할게요. 조금은 멀긴 하지만 덕성여대입니다. 100분이고 이제 언어하고 수탐중 택일인데 이제 수리를 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언어 탐 원 점수로 보시면 되고요. 예상 점수는 이제 회계학과가 331점 정도가 됩니다. 약간 높죠. 그다음에 경영학과, 정치외교학과가 337점 정도. 그다음에 영어영문학과가 348에서 약간은 부족한 그런 점수라고 볼 수 있어요. 유인현 학생은 299점 정도가 현재 되고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동덕여대 100분위도 외탐 플러스 언수 택일입니다. 그러니까 또 수리를 버리고 언어를 택하면 되겠다는 얘기죠. 경제학과는 335점 정도고요. 그다음에 아동학과는 340. 경영학과는 346점 정도로 현재 예상이 되는데, 이 점수는 이제 그 정현주 아나운서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달라질지 모릅니다. 나와서 이제 표준 점수가 내가 몇 점 모자란다 그래서 그냥 거기서 탈락하는 것은 아니고 네. 많은 변화를 가져와서 100분위가 높아질 수도 있고 이런 거기 때문에 우선 그 정도 되는구나 하는 아웃라인을 잡으라고 말씀을 드린 거지 결정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너무 일찍 낙담하지 말라는 네, 말씀으로 이해도 맞습니다. 될까요, 선생님? 예, 예, 네,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우리 학생의 경우는 지금 어떻게 좀 영역별로 점수 전략을 가져가야 될까요? 네, 이제 무조건 배치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언수의 탐투입니다. 그건 네네. 그걸 가지고 전부 다 한 거기 때문에 우리 유인영 학생이 좀 유리한 그런 것은 이제 뭐 거의 비슷하긴 하지만 수리가 100분위가 조금 떨어져요. 그러니까 네. 이제 언어의 탐을 반영하는 대학을 그 뭐랄까 최고의 조합으로 하는 예. 그런 대학을 찾아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선생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 학생에게 최적의 전략은 언어, 외국어, 탐구 영역의 네. 조합을 통한 정시 전략이 가장 효율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정시에서 우리 학생이 지원할 만한 대학을 좀 추천해 주시죠. 네, 뭐 절대적인 얘기는 아니지만 계속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는 현재로 봤을 때, 그러니까 아웃라인을 잡아봤을 때 상향, 적정, 그 다음에 안정 이렇게 좀 나눠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공부터 보시죠. 참고적으로 이제 그 유인영 학생의 그 100분위 언어의 탐 100분위는 299, 뭐 전체적으로 해서 299 정도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가군에서는 상향이요. 한경대 영어학과. 언어탐 100분위가 308에서 310점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한성대 경제학과 야간이 이제 상향으로 보시면 되겠고, 적정은 한신대 경영학과 언어의 탐을 반영. 이제 언어 플러스 수탐택일인데 언어의 탐을 반영하면 되겠죠. 100분위가 299에서 301이니까 거의 맞죠. 그래서 적정선으로 볼 수 있겠고, 하향은 한신대 영어영문학과
언해 플러스 수탐태기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언해탐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100분이 292부터 294니까 하양, 뭐 하양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적정 내지는 하양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군 한번 보시죠. 나군에는 그 상향은 성공회대 영어학과입니다. 영어학과 아까 좋아한다 그랬죠. 언해탐 100분이가 307에서 309점이니까 약간 높아서 그래도 또 가능성은 있다. 그래서 상향으로 봐줬고요. 그 다음에 적정은 용인대 경영학과와 영어과. 배치점이 303에서 305점. 약간 과한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해볼 만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하향은 대진대 경영학과입니다. 언해탐 표준 점수에서 여기는 표준 점수 반영하는 대학인데 457에서 459점 정도로 해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다군을 보겠습니다. 다군은 상향이 이제 그리스도대 경영학부 탐구 플러스 언수외중 택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가장 좋은 점수를 쓰면 되겠죠. 탐구에다가. 그렇게 해서 상향인데 300에서 304점 정도로 배치점 가지고 있고 적정은 한신대 영어영문학과 경영학과 뭐 언해 수탐택일인데 언해 탐을 하면 되겠죠. 배치점이 297에서 299점 정도니까 거의 적정선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하향은 안양대 영어영문학과 배치가 290에서 294니까 뭐 한 5점 정도 남는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가나 다군에 걸쳐서 구체적으로 학교들을 좀 짚어주셨습니다. 우리 학생 잘 들었죠? 네. 너무 낙담하지 말고요. 지금 수리를 좀 제외한 나머지 나머지 영역들 반영을 하면서 좀 생각을 해보면 학교들이 눈에 보이는데 어때요? 아, 네. 이제 더 분석해서 네. 잘 지원해야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면 선생님께 여쭤봐도 돼요. 이거 가나다고 쓸 때 네. 뭐 상향, 적정, 하향 이런 식으로 쓸 때 하나는 상향, 하나는 적정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게 더 나아요? 아, 선생님 어떻게 좀 그러니까 이걸 작전이 그렇게 여러 가지가 할까요? 있어요. 예. 뭐 2승 1패 작전이냐, 1승 1무 1패냐. 아하. 그냥 뭐 1승만 하면 되니까요. 네, 근데 네. 우리가 이제 뭐랄까 적정선이나 안정선을 다군에 쓰면 안 됩니다. 다군은 인원이 많지 않고 변동이 크기 때문에 가 나군 중에서 하나 안정을 딱 써놓고 그 나머지에서 그 소신, 그다음에 상향 뭐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을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일단 다군에서 안정권을 잡으면 안 된다라는 걸 좀 원칙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겠네요. 어떻게 보면 널뛰기식으로 많이 변화가 있기 때문에 네. 다군에서는 그렇게 잡으면 다군 안정 썼기 때문에 난 가나를 지르겠다. 이거 상당히 위험한 그런 발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님 잘 들었죠? 네. 네, 너무 고민만 하지 말고요. 한번 선생님 말씀대로 좀 적극적으로 학교들 찾아보고 또 일단 수능 성적표 받아들게 되면 선생님 말씀과 함께 비교하면서 잘 체크해 보세요. 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꼭 합격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우리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 전경원 선생님과 함께 정리합니다. 네, 우리 학생의 정시 합격 전략을 살펴보면 수리 영역보다는 언어와 외국어, 탐구 영역의 조합을 잘 살리는 것이 관건입니다. 자, 정시 추천 대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군에서는 상향의 한경대학교 영어학과,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야간, 그리고 적정에는 한신대학교 경영학과, 하향에는 한신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나군에서는 상향 지원으로는 성공회대학교 영어학과, 적정으로 용인대학교 경영학과와 영어과, 하향으로는 대진대학교 경영학과를 추천해 드립니다. 다군에서는 상향 지원으로 그리스도대학 경영학부, 적정으로는 한신대학교 영어영문학과와 경영학과, 하향으로는 안양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추천해 드립니다. 이렇게 오늘도 3명의 학생을 위한 정시 집중 상담을 마련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는 28일이면 여러분들의 수능 성적이 이제 진짜 성적이 손에 받아 들어지게 될 텐데요. 지금은 가채점 점수로 전략을 세우지만 우리 학생이 다음 주에 성적표를 받게 되면 정시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좀 이금 선생님께서 좀 안내를 해주실까요? 네. 지금 어차피 내 점수는 현재 게 아니기 때문에 하고 넉넉고 있는 학생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상당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가채점 원점수를 통해서라도 나의 아웃라인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 그걸 분명하게 정해놔야 됩니다. 뭐가 그래야 기준이 있어야만 거기보다 약간 높게 또 낮게끔 이렇게 결정이 나기 때문에 반드시 그걸 해둬야 된다는 얘기고 오늘 여기서 보면 되게 점수를 수능 얘기만 하고 있는데 학생부도 눈여겨봐야 됩니다. 학생부 반영 비율이 높은 대학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상위권 대학들은 그 등급 간 점수 차가 너무 미미하기 때문에 안 봐도 된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발목 잡히는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또 심하게 보는 대학에서는 그 배치점에 딱 맞추다 보면은 또 잘못 써가지고 학생부 때문에 발목 잡힐 수 있고요. 또 학생부 성적이 너무너무 좋은데
거기다 맞춰 쓰는 바람에 네. 더 좋은 학과를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낮게 쓰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학생부를 좀 반드시 보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올해 하나 이제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정시 응시인원이 좀 줄었는데 아하. 이 지점은 이제 우리 또 이정영 선생님께서 굉장히 전문가십니다.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2013학년도에서 이 경쟁률 어떻게 선생님이 예상하고 계신가요? 예, 지금 2014학년도부터 수능 체제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합격을 하기를 원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 상위권 학생들은 실제로 내년에도 그냥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학생들이 제법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3등급 이하로 떨어진 학생들 같은 경우는 바뀌는 그 수능 체제가 아무래도 불안하다 보니까 올해 그 수능에서 꼭 합격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올해 그 경쟁률 같은 경우는 작년도와 약간 비슷하거나 약간 상승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 그러면 혹시나 좀 이번에는 안정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세간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군이나 아까 그 이금수 선생님께도 말씀해 주셨지만 가군이나 나군에서 안정적인 그러한 그 지원을 하게 된다면 다른 군에서는 그 약간 자기 소신대로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대학들은 약간 아껴두었다가 안정적인 지원을 한 군데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자기 소신껏 지원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수리 영역 때문에 고생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은데 수학 선생님인 이금수 선생님, 이 수리 영역 어떻게 좀 봐야 할까요? 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수리 가형 같은 경우는 그 만점자가 0.6에서 0.7% 정도 나올 것 같은 그런 예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수리 나형은 0.9% 정도인데 수리 가형에서는 최상위권의 변별력은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중위권하고 중상위권에서는 변별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수리 영역이 잣대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수리 영역을 좀 잘못 봤다고 해서 그냥 손 놓을 그런 일이 아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합에 따라서는 내 점수가 쾌적의 점수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뭐 수리 영역 못 보면 대학 못 간다. 이런 것은 낭설입니다. 잘못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너무 현혹되지 말고 나는 내 자신을 봤을 때 어떤 조합이 최고인지 그걸 갖다가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또 이제 보면 올해 이제 재수생이나 이 안정을 지망하는 학생들이 정시에서 이제 가나다군 전략을 어떻게 짜야 할까 굉장히 고민스러운데요. 이 부분을 또 어떻게 이제 지원 전략을 세워야 할지 우리 이정영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시죠. 예, 그 뭐 중복된 얘기가 좀 계속 반복될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 가군과 나군에서 뽑는 인원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다군은 그렇게 주요한 대학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 많이 몰리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이금 선생님 말씀처럼 널뛰기가 현상이 많이 일어나는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다군에서는 그렇다 보면은 정말로 합격을 원한다고 한다면 가군과 나군, 특히 가군에서는 대학이 우수 대학부터 좀 약간 하위권 대학이라 하는 대학들까지 이렇게 쭉 일례로 많이 서 있는 편이에요. 그렇다면은 약간 가군에서 합격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전략을 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왕이면 가군과 나군 중에서는 합격을 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가군에서 쌓는 게 더 낫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수능 가채점 점수를 바탕으로 3명을 위한 상담을 해봤고요. 또 일반적으로 이 정시 진행을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될지 그 주의할 점도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함께해 주신 이금수 선생님 그리고 이정형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내일 금요일 이 시간은요. 2013 정시 지원 전략을 주제로 특별한 시간을 마련해봤습니다. 하귀성 선생님께서 특강을 준비하고 계시니까요. 일반적으로 정시 전략을 짜는 데 있어서 올해 또 어떤 점에 주의를 해야 될지 궁금한 분들 내일 이 시간도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뵐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